안녕하세요, 이왕입니다. 프로서비스 실시간 시황 텔레그램 방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프로서비스에서는 실시간 속보, 중요한 내용, 데이터를 제공해드리고 있으면서 한 달에 6,000원도 안 되는 금액으로 여러분들이 투자하시는데 시간을 최대한 절약하는 서비스를 전달드리고 있습니다. 여유가 되시는 분들 영상 아래 고정 댓글 참고해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프로서비스 실시간 시황 전용 게시글 참고하신다라면 텔레그램 링크 통해 입장 가능하십니다. 네, 인베이스.com 지금 2025년도 마지막 할인 행사가 종료 D-3일 남았습니다. 여유가 되시고 욕심 있으신 분들 참여해 주셔서 서비스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인베이싱닷컴은 진짜 제가 사용하고 있지만 시간 전략이 많이 되는 투자 플랫폼입니다. 미국 주식 이왕 투자하시는 거 든든하게 투자 플랫폼 함께 하시면 어떨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현재 종료 3일 정도 남았고요. 2026년도에는 할인이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겠지만 최대한 쌀 때 구매하셔서 1년 이전 여유롭게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멤버십 가입해주신 가족 여러분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영상 제목과 썸네일과 같이 이 종목이 꿈틀댔습니다. 바로 메타예요. 메타가 지금 위블 쿤슨 기관들의 매매 상황을 보시면 2025년도 9월 이후에 가장 큰 매수세가 어제 발생이 되었습니다. 자, 제가 지금 이때도 체크를 했었는데 가장 큰 매수세였지만 그 다음 이후에 큰 매수세 연말에 발생되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빅테크들 중에서도 메타가 정말 오랜만에 한 달 만에도 이렇게 눈에 띈 매수세가 발생된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을 본다라고 하면은 메타의 이 움직임, 차트의 위치라는 이제 좀 파악을 해본다라고 하면은 조금은 합리적인 매수세가 발생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반면에 테슬라는 캐시우드가 지금 23,000주 약간 적은 비중으로 매도가 있었지만 11월달, 12월달 꾸준하게 매도세가 발생된 부분들이 조금은 주의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포트폴리오 비중도 있겠지만 캐시우드가 매도한다라는 건 조금 유심히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2025년도 물량 전량 덜어내게 되었고 24년 3월부터까지 지금은 약 28만 주 정도 보유하고 있네요. 네, 어제 증시 영향이 있었던 게 CPI였습니다. 두 달 동안에 쌓였던 셧다운 데이터가 오랜만에 나오게 되면서 1년 중 최고치의 물가를 찍을 것이다라는 컨센서스가 나왔는데 다행히 너무 기대감이 낮았는지 이렇게 예측값보다 하회를 해주게 되면서 물가가 떨어지고 있다는 신호로 증시는 상승을 해주게 되었습니다. 떨어졌던 이유는 식료품과 숙박 가격이 급락해주게 되면서 물가가 떨어졌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26년도 3월 금리 모니터링을 계속하고 있는데요. 현재 금리 인하 확률이 증가지고 있고 금리 동결의 확률이 이렇게 데드 코러스가 나오게 되면서 금리 인하의 관점이 더 커지고 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고용도 나왔었죠. 결국엔 고용도 둔화되고 있고 물가도 둔화되고 있고 금리 인하의 조건이 하나둘씩 맞춰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음 차기 연준 의장이 누가 될지, 그럼 2026년도에는 큰 정책 기조가 바뀌게 되면서 금리 인하기를 진입을 하실 것 같은데 이땐 경기 침체, 경기 둔화에 대한 이 부정적인 워딩도 대비를 해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어제 증시 영향이 CPI가 컸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계좌 상황 빠르게 보시죠. 장기, 중기 어떤 변동 사항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함께 프로젝트 진행하셨고 거치식 물량도 함께 담으신 분들께서 좀 특징적인 걸 보셨을 것 같아요. 앞전에 보셨던 것처럼 메타가 기관 큰 손들이 매수가 들어오게 되면서 메타가 상승세가 있었습니다. 제가 매튜를 거치식 물량으로 매수를 했습니다. 이 매튜 평단이 25.86달러 정도 될 것 같은데요. 현재 28% 400만 원 정도 수익 중이고 FBL도 그 뒤로 매수 바로 들어가면서 30% 수익 중이다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본다라고 하면은 큰 손들도 매수가 들어왔고 또한 드루킹밀러도 현재 물린 상황입니다. 어느 정도는 물을 타거나 함께 보유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두 개 중기 물량으로 전환한 메타는 내년 연초에 26년도 1월이나 2월 정도에는 우리 벚꽃 필 때쯤이면 좀 기쁨의 수익률을 안겨다 줄 수 있는 효자가 되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고요. 현재 또 진행 중이고 있는 FBL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매수를 하고 계속 양전 상태이기 때문에 매수를 하지 않고 엉덩이 무겁게 보유하고 있다. 이거 세 개 합해서 한 비중이 한 3,500만 원 정도 보유를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저는 엉덩이 무겁게 들고 갈 계획이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관들이 그냥 매수를 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어느 정도 내용을 알고 일정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재는 USD와 FNGU가 음전 상태이기 때문에 원칙대로 저는 매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불주는 1000% 템페거 계속 유지해주고 있네요. 그래서 지금 프로젝트 일정 보시면은 12월 19일 날 저는 오늘 원칙대로 매수할 계획이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그 외에는 어떤 매매 진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주 여유롭게 대응하고 있어요. 거치 계좌도 어떤 변동사항이 없었고요. 테슬라가 잘 해주고 있으면서 47% 일론 머스크 389 가격에 매수한 물량이고 엔비디아도 많이 회복을 해주게 되었습니다. 비중 상태 다시 보시죠. 주식 비중 85%, 현금 비중 15%로 8대2, 85대 15 이 정도 비중 유지해주고 있고 저는 남은 현금으로 계속 시장 대응할 계획이다. 메타 전체적으로 한 3,200만 원 정도 보유하고 있고 테슬라가 역사상 신고가를 돌파해주게 되면서 테슬라 약 1억 3천 정도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메타 먼저 집중적으로 보겠습니다. 메타 일봉 보이시죠? 네, 위불 큰 손들을 매수가 들어갔었던 걸 우리가 앞전에 확인을 하셨어요. 여기 제가 띄워놓은 사진과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여기 가장 크게 매수가 들어왔었던 자리가 어제였습니다. 그 자리가 200일선 근처와 현재 51선 돌파해주게 되면서 안착된 상황에서 매수가 크게 들어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깔끔히 보시고 그래서 거래량 같은 경우는 지금 평소보다 거래량이 약 1.2배, 1.5배로 상당히 좀 많이 나온 걸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이 200일선을 돌파하는데 그냥 돌파하진 않을 것이고 거래량이 함께 돌파해주게 되면서 좀 꿈틀거리려는 신호는 좀 보여줬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거래량이 약 1억 5천 주 이상 나오게 되면서 그러니까 1,500만 주 이상, 2,000만 주 이상 나오게 되면서 이 200일선 돌파하려는 시도가 나오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호재와 기관들의 목표주가 상향으로 올라가는 것이 현재 메타에게 중요한 상황이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어제 장중에는 200일선 671달러 돌파하려는 시도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조금은 차익 매물이나 하락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메타가 가장 최악의 시나리오는 이렇게 쌍바닥을 그리고 이 추세 지지받고 올라가 주는 것. 그러나 올라가는데 이 200일선의 이동평균선을 이 거래량을 동반해 주면서 위불 큰 손들의 돈이 들어왔기 때문에 돈을 쉽게 들어온 돈을 훼손되지 않을 거고 이 훼손되지 않은 이 돈들을 지지받고 올라가 주는 것이 현재 메타에게 매우 중요한 모습이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긍정적인 거는 51선을 지지받고 올라왔다라는 것, 200일선을 터치했다라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요. 또한 한 가지 더 보셔야 되는 건 그 전에 200일선을 돌파하려는 시도는 있었습니다. 이때 메타가 호재가 나오게 되면서 거래량 동반하면서 장중에 200일선 돌파하려는 시도가 있었어요. 그러나 전체적인 장이 특히나 오라클 사태로서 분위기에 맞춰서 하락한 점이 좀 아쉬웠다. 이때 조금 눌렸지만 다행히 급상승 났었던 거에 대한 눌림을 받고 현재 지지받고 올라가려는 좀 꿈틀거림이 보일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200일선을 돌파한다라고 하면 어떤 그림이 이어질까라고 좀 생각을 할 수 있겠는데요. 여기 중간에 갭을 하락했기 때문에 정말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705달러까지는 좀 상승 여력을 좀 보일 수 있겠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러한 이유가 여기 중간에 매물대 관점으로 보시면은 여기 중간에 매물대가 비어있기 때문에 여기 조금만 200일선 소화하고 매물을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705달러, 703달러까지는 올라갈 가능성 높겠다. 그러나 여기 아래 내려오는 121선과 여기 옵션들이 또 물량이 있기 때문에 맞고 떨어진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는 건 200일선을 돌파해주고 이렇게 200일선에서 좀 지지를 받고 다시 올라가 주는 것이 다음 메타의 중요한 흐름이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그림이 이런 식으로 쌍바닥을 그리고 200일선을 돌파해주고 조금은 상승해주다가 눌림받고 다시 700달러를 터치해주는 그림이 현재는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보조지표 관점도 보시면 현재 스톡케이슬로우가 K값과 D값이 다시 골든크루스가 나올 가능성도 보여줄 것 같고요. MACD 또한 시그널과 MACD가 골든이 나올 가능성, RSI는 벌써 50포인트 위로 올라오면서 이 시그널의 위로 올라온 걸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주봉상 보시면은 주봉은 지금 640달러 이 양봉, 장대 양봉의 윗선과 50주선, 60주선을 돌파해주게 되면서 상승하려는 모습과 이 장대 음봉의 밑선까지 돌파해주게 되면서 이 자리를 딛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으셨고요. 주봉상 긴 추세로도 봤을 때도 종가지 기준으로 보면은 추세 이 하단을 지켜주고 올라가려는 모습이 매우 긍정적이다. 애플이 마치 올라갔었던 것처럼 메타도 그럴 그림이 그려질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보조지표 관점도 보시더라도 스톡케이슬로우가 우물을 만들고 K가 D가 골든이 나오고 올라가는 모습과 RSI도 현재 이런 쌍바닥의 느낌으로서 올라가려는 이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좀 있으면 50포인트 위로 올라갈 가능성도 있을 것 같고요. 지금 RSI나 스톡케이슬로우 진짜 역사적인 구간에서 우물을 만들고 감매수권을 그리고 올라가고 그 위로 수준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점이 현재 메타가 뭔가 꿈틀거리고 힘이 들어온 상황이고 위불 큰손 매매도 보시면 돈이 들어왔기 때문에 쉽게 무너지진 않을 것 같다라고 현재 바라보고 있고 월봉도 매우 긍정적인 흐름입니다. 월봉 20월선에서 지지받고 약간의 샛별령의 느낌으로 올라가는 모습들 그렇다는 건 12월 지금 중순이 끝나가고 있고 얼마 안 남은 상황인데요. 지금 메타가 이런 추세와 힘으로써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작년
그렇죠. 저번에 25년도 4월, 5월에 이렇게 마무리되고 상승해줬던 것처럼 그럴 가능성도 현재 많이 보일 수 있겠다. 조금 양봉을 채우고 이 장대 음봉 중간선 부근이라도 샛별령 느낌으로 올라가 주는 것이 현재 메타에게 중요한 모습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싱한봉으로도 보실게요. 좀 오늘 구체적으로 보시면 한싱한봉상 같은 경우는 이 추세 하단을 지켜주면서 지지받고 올라가는 모습들을 확인할 수가 있으셨고요. 저점을 높이면서 깨지지 않고 그 닿으려고 하면은 120분과 함께 지지받고 양봉을 길게 올리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으셨고요. 마지막 결정타로서 여기 양봉 갭을 띄우고 양봉을 장대 양봉 길게 만들었고 3분의 1 중간선이라도 훼손되지 않고 3분의 1 정도에서 이렇게 지지를 받아주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갭 하락으로 떨어졌었던 부분을 갭을 채우고 그 라인들을 지켜준다라는 부분들이 올라갈 때 그냥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돈을 써서 이런 식으로 양봉을 길게 올라가는 것이 현재 메타에게 중요한 모습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현재 매물대 관점으로도 보시면 이 매물을 소화하고 최대 매물대가 여기 있기 때문에 올라가는 것, 이 양봉을 이런 식으로 장대 양봉 올리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좀 더 큰 흐름의 매물대 관점으로 보실게요. 자, 어디까지 상승할 수 있을까? 현재 메타 같은 경우는 또 중간에 갭이 크게 있기 때문에 여기 큰 이렇게 공백이 있기 때문에 매물이 많이 없어서 이 라인들 666달러 조금 더 뭐 673달러 소화를 해주고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705달러 700 라인까지도 올라간 가능성은 높겠다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그냥 들어온 게 아니죠. 위블 큰손들이 돈을 써서 올렸기 때문에 상당히 매우 긍정적이고 꿈틀거린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번에 메타 프로젝트 함께 진행하신 분들께서는 여기서 정말 적절히 잘 담으셨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 이때 어땠나요? 이때 프로젝트도 같이 진행하시고 거치식으로도 기회가 와서 같이 물량을 담으신 분들은 계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대부분 여기서 10% 이상 진짜 한 15% 20% 정도 수익을 보고 계신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엉덩이 무겁게 가신다라고 하면 200선 돌파한다라고 하면 기쁨의 수익률을 안겨다주는 효자 종목이 메타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 저도 엉덩이 무겁게 들고 가면서 차분히 메타를 보유할 계획이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스파이는 지금 이 장대 음봉의 중간선과 이 51선을 지켜주고 올라와 주는 것이 오늘 매우 중요한 핵심이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중간선은 675달러 지지받아주고 그 위에 21선 678달러 돌파해주게 되면서 이 장대 음봉의 이 윗선 680달러까지 회복을 해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지금 5일선과 21선이 소폭의 이 이동평균선에 좀 저항이 있기 때문에 돌파해주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다행스럽게도 여기 장대 음봉의 윗선 672달러 지지를 받아주고 이 내려가는 저항의 추세의 지지 역할로 좀 지지받고 띄어서 올렸다라는 것이 매우 긍정적이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고요. 네, 지금 QQQ도 지금 동일한 흐름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QQQ는 이 장대 음봉 중간선 606달러 부근에서 지지를 받아주고 5일선 위로 올라온 걸 확인할 수가 있으셨어요. 이 장대 음봉의 이 중간선 599달러의 지지를 받고 띄어서 또 음봉의 중간선에 지지받고 올라왔다라는 것이 그래도 버텨주고 견하려는 모습을 보여줬고 5일선 위로 회복해줬다라는 것이 단기적으로 좀 이끌고 다시 가려는 모습이 있었다. 거래량 동반되면서 이 잉태형으로서 빠르게 올라가는 것이 현재 매우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근데 여기 51선과 21선 이동평균선 구름대 상단이 있기 때문에 여기 돌파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613달러 오늘 돌파가 매우 중요한 관점이 될 것 같고요. 이 음봉의 윗선, 네 맞습니다. 이 음봉의 윗선을 동시에 돌파해주는 것, 그 몇 개가 있나요? 이 장대 음봉의 윗선 613달러 하나, 그리고 51선 2개, 21선 3개, 그 다음에 이 일목구름표 구름대 상단 부근 4개 정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 강력히 613달러, 614달러 돌파가 QQQ에게 중요한 저항 라인이 될 수 있겠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도체 같은 경우는 여기 제가 동그라미 친 부분 장대 음봉 라인이 공매도가 거의 80% 정도 나왔었던 라인들인데 다행히 좀 초시키지가 나오면서 공매도가 낮아졌고 소폭의 상승으로 마무리된 걸 확인할 수가 있으셨어요. 그리고 이 장대 음봉 중간선도 지켜주게 되어 이 떨어지는 추세 하단, 추세 하단을 지켜주고 올라왔다라는 점도 매우 긍정적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오늘 엔비디아와 브로드컴이 좀 긍정적으로 잘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 오라클이 그래도 장후에 좀 호재가 나왔기 때문에 투심이 살아나면서 엔비디아도 수출 허가로서 검토 중이라는 내용에 함께 올라가지 않을까 좀 긍정적으로 생각이 드는데요. 반도체가 잘 가고 엔비디아 브로드컴이 가야 시장이 올라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그래도 1차적으로 오라클이 좀 투심이 좀 회복된 느낌도 있었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반도체 같은 경우도 동일합니다. 51선과 21선 돌파해주는 거, 장대 음봉의 윗선 297달러 돌파해주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긍정적인 부분은 5일선 위로 현재 빼꼼 올라와서 마무리되었다는 것, 일목구명표 구름대 상단 동시에 올라왔다는 것이 긍정적이고, RSI도 50포인트 위로 올라가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FNGS도 버텨주려는 모습인 것 같아요. 지수가 전체적으로 공통점이 있습니다. 빠르게 좀 잉태를 해서 이 장대음봉 중간선을 지켜주고 잉태를 해서 5일선 위로, 그리고 장대음봉 윗선까지도 68달러, 69달러, 70달러 부근 위로 회복을 해주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요. 그러나 회복을 하는데 걱정인 게 이 떨어지는 추세 하단에 상단에 거의 달해오기 때문에 약간의 눌림을 받고 갈 가능성은 높겠다 생각이 듭니다. 넷플릭스, 서비스나우, 엔비디아, 브루더커, 이 특징적인 종목들이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이 녀석들이 잘 해주기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도 보조지표 관점으로는 RSI와 지금 스토캐슬로우 올라가려는 시도를 계속 보여주는 것 같고요. 거래량도 소폭 들어와서 잉태하려는 모습이 현재 FNGS에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다음에 엔비디아입니다. 엔비디아가 다행히 174달러를 지켜주고 공포심을 한번 주고 올라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고요. 그러한 중요한 이유가 매물대 관점으로 보시면 현재 174달러 부근의 최대 매물대가 마지노선의 라인이 있었기 때문에 공포를 한번 주고 개인을 좀 털어내리고 올라가려는 이 시도가 엔비디아에게 현재 매우 중요할 수 있겠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74달러 꼭 사수를 하고 종가 기준으로 5일선을 위로 올라와 주고 이전에 음봉의 윗선 176달러 위로, 여기 위로 올라와 주는 것이 현재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테슬라 보시죠. 테슬라 같은 경우는 지금 분위기가 정말 좋아요. 이 음봉, 장대음은 길게 나왔었던 거, 거래량이 1억 주 이상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물량을 소화하고 오늘 올라와 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렇다라는 건 이 장대 음봉의 이 윗선 488달러 돌파해주고 오늘 10분 거래량이 1000만 주 이상 나오면서 이렇게 종가 기준으로서 양봉이 조금이라도 이렇게 마무리되는 거, 거래량이 요거 이 장대 하락 장악 흑운형 하락 장악형 이 느낌의 장대 음봉이 나왔었던 이 거래량 이상의 이 거래량이 나와야 진짜 인정받고 소화하고 올라가려는 시도는 보일 수 있겠다라고 현재는 계속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슬라를 바라볼 때 첫 번째 거래량입니다. 거래량인데 상승하는데 그냥 상승하는 게 아니라 거래량 동반하면서 크게 올라가는 것이 현재 테슬라에게 중요한 모습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하락한다라고 하면은 거래량이 적게 나오면서 하락하는 것이 현재 테슬라에게 가장 중요한 모습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요거 장대 음봉 후근형의 느낌으로 나왔었던 이 음봉의 거래량 이상 오늘 발생되면서 양봉 돌파해주는 것이 현재 488 돌파가 매우 중요한 흐름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정배열로서도 안정적인 흐름 이어지고 있고 위불 큰 손들도 그렇게 많이 매도 안 하고 있다라는 점이 좀 안정적으로 테슬라가 순조롭게 가고 있다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애플 보이시죠? 애플은 계속 버텨볼만 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단기적으로 매매하신 분들은 조금은 걱정스러울 수는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190달러, 200달러 매매하신 분들께서는 그냥 엉덩이 무겁게 가는 것이 좀 현명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애플은 171달러 지켜주는 것이 중요한 모습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시장 빠르게 한번 보시죠. 네, 지금 빅스가 4% 하락을 했고요. 공포타며 공포 구간 44점입니다. 네, 지금 트럼프 테슬라 소식 보시면 머스크의 스페이스X, 테슬라가 판매할 수 없는 사이버트럭을 구매했다라고 했고요. 앞전에 내용이 있고, 그리고 지금 보시면 트럼프가 2018년도 달 착륙과 달 기지 건설 목표로 행정명령 서명했다라고 합니다. 현재 트럼프가 첫 임기 중에 2024년까지 미국인을 달에 보내겠다라는 계획을 발표를 했고, 그러나 아직은 안 돼. 그러나 앞으로 2028년까지 나사와 지금 로켓 착륙선을 개발하기 위해 일론 머스크 스페이스X가 꾸준하게 협력을 하고 있다라는 내용들이 조금은 기대를 해볼 만하지 않을까라는 이 테슬라 스페이스X의 기대감을 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지금 오라클이 좀 투심이 변환된 것 같아요. 긍정적으로 전환됐습니다. 그 이유가 오라클 주식 틱톡 거래 진정과 오픈 AI 자금 조달 논의로 급등했다라는 모습들입니다. 이런 급등들 보시면 마소가 지원하는 인공지능 개발 업체 오픈 AI가 약 7,500억 달러 정도, 최대 1,000억 달러 정도 조달한다라는 초기 논의 중이라는 내용을 통해서 데이터 센터 이런 부분들 오라클에 대한 투심이 긍정적으로 전환되었다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트럼프 행정부에서 엔비디아 AI 칩 중국 판매 허용 계획을 다시 검토 중이다라는 또 엔비디아에게 호재적인 내용이 나왔습니다. 이 정책 중국 내 국내 칩 개발 인센티브를 줄이고 미국 기업들이 중국 경쟁사들보다
우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주장을 했고, 이 기관들 합의가 실패하면 최종 결정은 결국엔 트럼프가 직접 진행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전에 말씀을 드렸어요. 메타가 위블 큰손 기관 25년도 9월 이후에 가장 큰 매수세가 발생이 되었어요. 일반적인 부분들은 아니다. 그리고 200선 근처에서 거래량이 좀 동반되면서 좀 찍먹하고 좀 내려왔고 51선 돌파하고 마무리 되었다라는 것이 오늘 뭔가 200선 돌파하는 날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 있고, 프로젝트 메타 물량 갖고 있는 분들은 엉덩이에 무게 가는 게 내년 벚꽃 필 때쯤 효자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메타 망고라는 AI 이미지 비디오 모델 개발 중이다라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AI 호재를 동반하면서 올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고, CPI가 나왔습니다. 소비자 물가지수 예상보다 하회를 해주게 되었습니다. 고용 물가 둔화되고 있고 금리나 조건 맞춰지고 있고요. 오늘 낮에 금리, 일본 금리가 맞춰졌어요. 결과적으로 금리 인상하게 됐지만 현재 시장에서는 금리 인상에 대한 불확실성 해소가 받아들여졌고 내년 추가 금리 인상 한 번 정도 보고 있다라고 저희 프로서비스 가족분들에게 바로 실시간으로 전달을 드렸습니다. 다행히 엔캐리 청산 이 부분들은 진행이 된 것 같진 않고요. 내년에 금리 인상에 대해서 좀 비둘기적인 모습이 많이 보여졌다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미 또 선반이 된 부분들이 있었고요. 주요 종목 공매도 상황 보시면 견고한 모습인 것 같고요. 근데 주요 종목 내부자 상황들 보시면 12월 16일 날 메타가 519주 매도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구글이 35,000주 정도 매도가 있었습니다. 서학기 및 순매수 결제 1위 쏙술, 2등 S&P 500, 3등 아이렌 2배, 매도 결제 TSLL 테슬라 쏙술. 지금 서학기미 분들 엄청나게 테슬라 매도를 많이 하고 계세요. 수익 실현이라고 좀 보고 있는데요. 테슬라 특징은 개인들이 물량을 털고 가벼워졌을 때 상승하는 경향이 크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키움전사 순매수 결제 1등 구글, 2등 비트마인, 3등 TQQQ, 매도 결제 쏙술, 테슬라, TSLL 이렇게 공통적으로 서학기미 키움전사 분들 테슬라 물량 엄청나게 덜어내고 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오라클 투자 심리 회복한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증시일정 보시면 이번 주 중요한 일정은 마무리가 됐습니다. 되게 고요할 거예요. 이 고요한 순간에서 증시가 올라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앞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메타 프로젝트 물량은 최대한 엉덩이 무겁게 들고 갈 계획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보고 계시는 것처럼 중기 물량 매튜와 FBL, 프로젝트 물량 FBL 이렇게 약 3,500만 원 정도 엉덩이 무겁게 들고 갈 계획이다. 그런 이유가 메타 위블 큰손 매매가 상당히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들고 갈 것이고, 그 동시에 테슬라 물량도 상당히 좀 있죠. TSLT 장기 물량, TSLL 장기 물량, 중기 물량 이렇게 보시면서 엉덩이에 묶였게 하면서 현재 비중 이렇게 다시 체크해 주시면서 이번에 정말 매매 여유롭고 편하게 진행할 것이다. 편하진 않겠죠. 오르면 오르는 대로 수익 즐기고 떨어지면 떨어지는 대로 제 원칙대로 분할 매수 원칙 철저하게 기계적으로 감정 없이 진행할 계획입니다. 제 영상은 투자의 참고 정도 부탁드리겠고요. 수익 전환되신 분들, 특 메타 프로젝트 진행하신 분들 대단히 축하드립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더라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까지 해주신다면 영상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